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엄청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사태가 저희 뭐 끝나지가 않네요. 최측근 김용을 이제 구속 체포했는데요. 그래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거기 압수수색 했는데 8시간 대치 그때 압수수색 하지도 못하고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 주요 피의 사실이 한 10여 개 되는데 예. 그 10여 개 되는 걸 일일이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성남 FC 게이트 이렇게 아니고 총칭해서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를. 예. 이재명 게이트로 보고 그 제일 1호로 등장한 것이 대장동 게이트. 그렇죠.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동 사건의 죽음 두목은 이재명.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검찰은 이재명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어느 부분 예. 우선 대장동 게이트에 역점을 두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왜 해야 하는가 하니까 주요 피의자가 국회의원 신분 취득하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졸개로 장악해가지고 요 사흘 전에 이 김용과 관련된 최측근 김용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검사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중에 원내대표가 명령을 해갖고 저는 감사장을 떠나서 당사에 모여라. 이래갖고 수백 명이 가로막아버렸거든요. 네. 이건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최고위원이다 뭐다 하는 그 날뛰는 앞제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제일 듣기에 기가 막힌 일은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초유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거부한다. 있을 수 없다.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러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게 가슴에 확 박히고 순간적으로 분노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범죄 덩어리를 당대표로 세운 초유의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게 사상 초유죠. 예. 그게 초유의 일이다. 이게. 그게 이 범죄 덩어리, 똥덩어리를 대표로 세워놔놓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말이야. 세계 역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막무가내가 있습니까? 국정감사 하던 것을 전부 포기하고 각 상임위원회 그거 전부 모여갖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국회가 황폐화되고 국회 국정감사도 전부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재명 때문에 파행이 되고 이건 결국 크게 보면 국민을 편가르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서 지금 6개월째가 됐는데 검찰이 왜 무슨 이유로 대장동 게이트 몸통에 대해서 즉각 구속하고 사법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뭐가 무슨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느냐. 김용은 예를 들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연관된 자금 흐름의 한 가닥이 흘러들어간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된 것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데 나타난 증거는 아주 가지치기에서 미세한 것으로 증거가 포착이 됐다.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을 때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나무 몸통에 분명히 어떤 혐의가 있는데 현재 나타난 것은 줄기 일부에서 이게 병세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수사를 어쩔 수 없이 줄기서부터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몸통에 이 병원견에 접근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고 대장동 게이트는 줄기가 아니라 몸통에서 문제가 발생됐거든. 이것도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 과정에서 당 내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폭발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김만배 일당이 구속된 이후에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이재명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대장동 게이트의 범죄의 핵심은 이겁니다. 약 1조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계획, 거기에 1조에 달하는 초과 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줄 것이냐 마느냐. 초과이익 1조 원을 민간인에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 지금 사라졌던 그 스스로 목숨을 거는 김문기나 유한기 같은 사람이 이게 결제를 여러 차례 올릴 때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걸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까지 다 올렸는데 이걸 전부 백자해버리고 다 씻어내버리고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초과이익을 김만배 일당이 중심이 돼가 갈라먹고 그 갈라먹는 과정에 한 가닥일 뿐이에요. 이번에 김용에게 뭐 20억 요구를 해가 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럼 이 경우는 이 몸통에 관한 증거가 지금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이걸 왜 검찰이 기피하고 있느냐 이게요. 이건 당장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 당 대표라는 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갖고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국정감사 중에 이재명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저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영장 청구하고 하면 돼요. 그게. 네. 그게 되는데 이게 이재명 가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수인들 중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4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관련자.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그냥 총질을 윤 정권과 검찰에서 총질을 해야 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못하도록 방어를 망을 형성하는 것이 이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증거인멸 행위죠.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고 현재 나타난 증거는 명백히 그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시장 직권으로 말소하고 초과이익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주는 걸로 결제를 해갖고 그게 시행이 되었다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이상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걸로 구속을 하고 그럼 그 1조의 행방을 추적해 가야 돼요. 추적해 가는데 큰 덩어리로는 말이죠.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재명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함으로써 그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확정받아가 그가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게 이르는데 그 판결 내용이 기가 막히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이게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유죄로 인정을 했고 그걸 대법원의 주심인 권순일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 경선 후보끼리의 그 토론 과정에서는 다소의 허위가 끼일 수도 있다. 아주 묘한 논리로 이걸 무죄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그가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주범이 되고 말았는데 그 권순일과 김만배가 결탁했다 하는 건 증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리고 그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김만배 회사에 고문으로 취직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는다라지.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를 비롯해 가지고 50억 클럽이 있어요. 50억. 50억 클럽에 전직 고위 검사들이 거기 몇 사람 다 포진되고 있는데 따라서 일단 구속하고 그 자금 흐름을 이렇게 캐다 보면 김만배 일당이 돈을 어떻게 썼고 그것이 우회적으로 김용을 통했거나 나는 절대로 김용만 통한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이재명 본인한테도 콘으로 집에나 이런 데 뭐 가방 싸들고 가서 놓고 콘으로 들어갔다. 콘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치기에 검찰이 골몰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더 날뛰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렸다고 더 날뛰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몸통을 그냥 숨통을 그냥 막듯이 때려잡아야 될 순간에 왔다. 그 이재명은 오늘 아침에도 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문제도 같이 거론하면서 같이 특검하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 참나 이 진짜 그게 이게 시간 끌기 물귀신 작전에 시간 끌기 작전에 아주 형사소송법에 네. 이 법관이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1.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 예, 예. 그 다음에 그 영장 발부의 사유의 2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이 사건처럼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국회를 망치고 있고 막 국론을 분열시키고 예. 중대 피의자가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이와 같이 더 이상 중대한 사건이 있겠냐? 영장 청구해 보라 이거야. 영장 청구해 봐라.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 수사를 반드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게. 네. 안 그러면 검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될 사안이다 이게. 이건. 그러네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부담을 느껴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게 방탄 옷을 입고 당 전체를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이 방탄의원단이 돼가지고 검찰에서도 이재명 압수수색이라든가 이재명 체포하기는 부담을 느껴서 아마 주변부터 다 잡은 다음에 김용도 잡고 정진상도 잡고 이제 앞으로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재명에. 잘못 생각하니까 네. 검찰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몸통을 쳐야지. 중대한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몸통에 대한 증거는 지금 안 나오고 가지치기에서 일부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몸통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 하는 그게 핵심이거든. 네. 부차로 그렇게 해서 1조 원의 행방이 어찌 되고 이재명 쪽으로는 얼마나 흘러갔느냐. 지금 고작 8억 원 정도 20억 요구가 8억 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한 조치라든지 50억 클럽 멤버들의 50억씩 먹었다고 하는 풍문이라든지 그건 풍문이 아니지요. 클럽이 50억 클럽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이재명에게 1조 원 중에 흘러들어간 돈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이 그가 대통령 후보 경선 선언을 할 무렵부터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렸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건 나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저렇게 미친 듯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게끔 한 동력은 돈이다. 협박 아니면 돈이겠지. 협박은 뭔가 하면 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국회의원 선거 때의 공천 문제를 내가 쥐고 있다 하는 게 협박 자료가 하나 되고 기타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협박할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돈이겠지요. 안 그러고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이지. 저 범죄 덩어리 양 X물 덩어리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도 마다하고 모여라 하면 졸개들처럼 순한 양떼들처럼 모이고 하는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 이게. 야,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받은 거냐 아니면 돈 받은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또 하나는 그 이재명 사건의 그 본질로 봐서 핵심은 이제 대장동 게이트지만은 유사한 형태로 이제 백현동 게이트도 있고 그리고 성남 FC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네 사람이 스스로 네. 목숨을 끊었는데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고 계속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시간 여유를 주게 되면 유동규도 위험합니다. 유동규도 위험하고 기타 많은 증인들이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중에는 극단적 선택할 사람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건 우리나라 헌정사 사법 역사상 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갖고 활개치고 호령을 하고 정권에 대해서 탄압한다 그러고 하는 이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부끄럽게 짝이. 아니 절차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을 구속 수사한다. 지금 구속 수사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수사는 쭉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특검 카드를 오늘 끌고 나왔으니까 특검하고 검찰 수사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검을 저렇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특검으로 만약에 넘기게 되면 지금 수사하던 게 특검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양쪽 수사가 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네. 이 경우에 특검법은 상설 특검이 아니고 네.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대상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현재 수사 중인 이 관련 사건은 전부 중단하고 일로 특검으로 넘겨라 하는 조항이 없는 한 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이게 부칙 조항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법 공포 당시에 검찰이 위에 열거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중단하고 기록은 전부 넘겨라 특검에. 네. 이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지. 특검법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먼저 선수 쳐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즉각 구속 수사해 버리면 그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직 의원이니까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그래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네. 이게 싸워가지고 그게 결국 그 동의가 안 되면 기소라도 해야 돼요. 네. 지금 저쪽 당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이 당 대표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부패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거 대장동 같은 건 부패 사건이니까. 그렇지. 예. 부패 사건 표본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국회와 민주당에서 치워야 네. 더 이상의 그에 관한 증거 인멸이 없어지고 검찰에 대한 이런 공격이 없어지고 공동 분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이다. 네, 우선 그 방탄을 사람을 벗겨야 치워야 되는 된다. 예. 방탄을 먼저 벗겨야 되는 게 그게 벗기는 게 이제 그 부패 범죄를 우선 공직선거법도 공직선거법 부패 범죄를 우선 기소를 치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주구들 당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이가 경선 과정에서 한 말을 어제 그저께 되새기는 이 발언을 했더라고. 그때 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씨는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구속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 네.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을 억지로 대고 그런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서른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가지 마라. 네.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걸 어제 그저께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떻든 이렇게 개복끼리 이렇게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 느낌은 절반 이상 이런 똥덩어리를 안고 우리가 이를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아마 낙담하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이원 그 불체포 특권 조항에 의해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걸 표결을 했을 때 부결이 될 것인가 약간 나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과정이 되면 난 정신을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 단계에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특검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물귀신 작전으로 특검 주장은 이걸 흐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죠. 시간 끌기 하는 거죠. 제가 확신컨대는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그가 조금이라도 불명예를 덜 범하고 그나마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존재 가치를 잔존시키려면 국민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자복. 스스로 석고대죄하라 이 말이야. 석고대죄하라. 그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그러니까 거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저렇게 바로하고 망동하고 하는 거를 이게 막 분출하고 막 당기면서 범죄자가 막 주요 피의자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걸 검찰이 수사망이라는 망으로
딱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 그걸 지금 안 하느냐 이 말이지. 지금 안 잡으면 검찰이 직무유기가 되고 물귀신 작전에 오히려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차 공격으로. 아침에 특검 주장했다고 하는데 네. 특검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이재명 사람들은 구제를 다 하기 위해서 사람들인데. 동의하면 안 되지요. 특검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 사람들은 하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 당사 그 바리케이트 인해 장막으로 바리케이트 친 걸로 봐서도 아니 그 국감 도중에 그걸 다 원내대표가 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린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 또 이 고민정 의원은 또 그러고 나와. 하도 교묘한 사람들이라서 그 양심 뭐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냥 서 있다 말장난치고는 참 아주 말장난의 극치고 네. 극치야.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대요. 그렇지. 고민정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네. 서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러면 서 있어서 이렇게 쭉 서 있어 검찰팀이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죠? 그게 방해지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도 돼 있어요. 고발을 했거든요. 성호수님이 그 100명을. 그러면 그거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네. 누가 고발했어요? 성호수님이요. 어? 성호수님. 스님이요. 고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고발 이전에 명백한 그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검찰이.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까지도 이렇게 좌고우면했어야 되겠나. 근데 더더구나 고발이 있으면 당장 수사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동영상을 추출해가지고 주범에 대해서는 불러가 조사를 해야지요. 아니 미국 같으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폴리스 라인 시위하는데 폴리스 라인 넘었다고 중진 의원을 우리로 말하면 한 5선 의원 될 거예요. 중진 의원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갑 채워가지고 갔어요. 그 근데 이거 사진에도 현행범 예. 뒤로 수갑 채워가지고 예, 뒤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장면이 그게 나왔다. 보셨죠? 예. 현행범으로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 국회의원들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범이지. 그러니까. 현행범이잖아요. 아니, 그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현행범. 그걸 왜 체포를 못하냐 이거예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법 질서가 상당 부분 정권 교체 기간을 통해서 5년 동안에 종북 주사파 적폐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에 네. 국민의 상당 부분을 현혹시켜 놨고 네. 그래가지고 이 질서 파괴 이 정도가 굉장히 굳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도 위축이 돼 있고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럼 어쩌냐?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일이야. 네. 크게 그렇죠. 검찰 수사를 일일이 지휘하고 지휘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크게 국민들이 호소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전체로 이 사법 질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내가 도저히 가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권력 여기에는 민노총 등 이게 좌파 노동단체 등의 위법적 파업 행위 등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정교조 등을 포함해가지고 이 국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그 대통령이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신드롬이 이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사법질서 바로 잡으라는 그 특명 그거 하나인데 어찌됐건 정권은 바뀌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래서 이 검찰이 이게 몸통의 사법 처리를 미적거리고 하면 이게 후일 국민과 역사 앞에 직무유기한 것으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 윤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아니 군사작전 하듯이요. 진짜 경찰 특공대 보내서 이재명 그냥 구속시키고 저 민주당 당사 앞에 막은 의원들 다 체포하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 대통령이 총대 딱 메고 내가 다 책임진다. 법질서 확 잡겠다 이러고 체포 못 하나요? 그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들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네. 이 대표나 저나 제야 세력의 일원으로서 네. 종북주사파의 연장을 반대하고 5년 동안 휘젓고 넓고 깊게 파인 이 적폐를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해주겠다 하라고 하는 기대 믿음을 때문에 가지고, 네. 우리가
경찰에 저는 2번씩이나 입건 당하고 예. 선거법 위반으로 거리에서 외쳐댔다고 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그 기대했던 것이 후회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대했던 것이 이게 이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봤던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 점에 있어서 이걸 확고히 다 잡아야 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를 우선 해야 예. 지금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예. 그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인데 이 정기국회라는 게 끝나게 되면 연말에 네. 새로 시작한다는 모습을 윤 대통령이 보여야 돼요. 예. 그 대전제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속전속결하고 연말에 개각과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30, 40대에서 골라야 돼요. 예. 지금부터 고르라 이거예요. 30, 40대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골라야 돼.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권 따라다니는 사람들 추천받아갖고 어중이 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중이들을 전부 임명해갖고 말이지 정무 감각도 없고 대통령을 진실로 위한다는 생각도 없고 기회주의자들을 지금 잔뜩 갖춰놨는데 예. 그리고 이준석 파동으로 20, 30대가 이준석은 전범이니까 제거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한 게 있으니까 20, 30대의 그 분위기에도 맞춰줄 겸 그들의 기대도 부응할 겸 총리를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기 가능하잖아요. 당대표를 그렇게 하라 하는 거는 뭐 당헌 규정에 의해서 뭐 경쟁을 한다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내각을 그렇게 개편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비서실장을 그렇게 해보라 이게요. 그리고 30대에서 장관 최소 1명 이상 한 2명은 생산해 보라 이게 생산해 보라 이게. 지금 국무위원이 25명인데 네. 25명 국무위원이 이제 장관을 임명할 때는 임국무위원 홍길동 임국무위원 그리고 명 무슨 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7명의 장관 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다고. 그 건설교통부 같은 데는 그게 장관 자리가 5개가 필요해요. 네. 건설, 교통, 건설과 국토관리, 교통에는 육상, 해상, 이게 공중, 이게 이 프랑스의 장관은 육상, 해상, 그다음에 항공 장관이 각각 따로 있어요. 이 무게가 다 무거워졌는데 육상은 지금 철도 있지요. 해상은 그 해상 운송이 있지요. 네. 공중에는 항공이 있지요. 이게 다 기능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토 관리, 주택 정책 그러니까 한 7개 정도가 국토건설교통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장관 한 사람이 그 7군데를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차관을 둘을 둔 것 같아. 둘을. 예. 둘을 두고 이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실장이라는 걸 1급을 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전부 쪼개가지고 파릇파릇 새로운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를 30대 후반 뭐 40대 40대. 초반에서 콱콱 임명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라. 윤석열의 비서실 윤석열의 내각을 새로운 면모로 바꾸는데 지금 인다계에서는 이재명이가 저렇게 활개 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칼날을 세워가지고 즉각 사법 처리해라 이게. 아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데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니까 계엄령을 발동해라 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근데 계엄령까지 발동을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구속 체포하는 이거 못 합니까? 구속 체포만이라도 해주셔야지. 이거 질질 매면 뭐하나 우리가 지금 저 검찰총장 출신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으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 이준석한테 질질질질질 여태까지 끌려다니다가 이재명한테 또 질질질질질. 아 이거를 해결 못합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사압을 가로막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때 그때 순서대로 나와서 스피치를 하더라고. 네.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유의 사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초유의 범죄 혐의자,
최고 악질 범죄 혐의자를 대표로 뽑아놔놓고 이걸 감당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 아니냐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반 그 중에는 누군가가 그 뭐 여자 최고위원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지율 25%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탄압한다고. 그 윤 대통령 그 얘기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 이게요. 실제로 지금 25%까지는 가지 않았거든. 네. 지금 30%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재명이가 활개치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제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이재명은 치고 그리고 두 달 뒤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과 비서실을 일대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지율 상승의 기반을 가져야 된다. 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절대 나서지 마요. 절대 나서지 마. 지금부터 절대 나서지 마. 요 며칠 전에도 무슨 무슨 단체 바자회에 얘기가 나갔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이번에 그 좋은 일로 나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을 보도된 댓글을 보면 6대4 내지 7대3으로 비판이 6이고 7이 그리고 괜찮다 하는 게 3, 4인데 어떻든 말썽의 꼬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게. 남편의 지지율이 그거 갖고 지금 근본적으로 회복될 계기가 안 되고 오히려 말썽의 씨앗을 뿌리니까 죽은 듯이 이렇게 숨어 있어라. 네. 숨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재명 단칼에 척결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젊은 사람들로 네. 그다음에 비서실도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 내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데 거기에 이겨낼 발판을 그렇게 마련을 해라.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의 쓴소리를 좀 제대로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